나스닥은 현재 0.17% 상승한 14,8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유지해 주셨어요, 왓son님. 네. 지금 현재 자리가 네. 정말 애매해요. 근데 방향성은 현재 매수를 잡고 있고 그리고 차트 자체도 지금 매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땐 잠시 관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관망이지만 지금은 잠시 최대한 한번 지켜본다는 관망으로, 관망세로 좀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왜?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지금 계속 이 시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올라왔는데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눌림을 주는 지지 라인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 그러니까 15분 차트에서 봤을 때 14,800 라인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틱 차트로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14,800이 무너진다 그러면 14,780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시가, 오늘 시가였던 14,780과 14,770 라인에서의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하단 추세와 그리고 상단의 고점에서 내려왔던 추세 라인대에서 딱 돌파했던 구간의 라인이 지금 현재 자리예요. 현재 자리에서 15분 차트에서 딱 보게 되면요, 15분 자리에서 상단에서 현자리까지 내려왔던 그리고 돌파를 하였던 구간을 잡아준다 그러면 오늘은 하락을 준다 그러면 14,750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전고점이었던 현 라인,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 라인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요. 현재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매매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매매에서 전략을 짜게 된다 그러면 나는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만일 받아준다면 요 구간의 돌파값을 보고 나서 요 구간의 전고점을 살짝 넘기고 나서 눌러준다면이라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략을 무슨 전략이라고 그러냐면 돌파와 눌림이라고 그래요. 눌림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선을 넘어갔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으나 얘는 지금 선을 넘어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상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돌파를 하고 지지를 했을 때 손절 라인이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매매는 손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방향성에 대한 기준이죠. 내가 매수를 받다 그러면 현 라인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내려왔다고 바로 잡으면 밀려버리면 바로 쭉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는 후에 올라간다 그러면 정고를 확인하시고 눌러줬을 때 돌파 구간인 14,815와 그리고 14,810 구간에서 짧은 손절 10포인트 내외 손절값만 딱 주시고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걸 제가 오늘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매수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챙겨주셨는데 조금 더 차트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오늘 한번 조금 여러분들과 길게 한번 잡아봐 드릴게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은 보통 단기간에 지금 현재 구간은 단타 구간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단타형 구간에서 현재 구간이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현재 구간이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냐를 먼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짧은 구간에 단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 구간에서부터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240분이라는 차트 값을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이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다시피 매수가 계속적인 우상향 매수였죠. 그리고 제가 나올 때마다 지금 2달 넘도록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15,000 갈 겁니다, 여러분. 15,000 갈 거예요. 왜 15,000을 가느냐? 굳이 꼭 그 추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이던스 전체 많은 사람들이 15,000포인트는 가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네. 15,000포인트. 네, 15,000포인트는 갈 것이다. 네.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외신도 그렇고 많은 자, 기관이나 그리고 뭐 큰 은행에 있어도 모든 뉴스나 그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매스컴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문처럼 그리고 꼭 정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1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15,000 가는 건 가는 건데 당장 오늘 가느냐 내일 가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이번 주에 가느냐 다음 주에 가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15,000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주냐 다음 주냐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라. 그러나 추세는 대신 방향은 매수로만 보셔야 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렸고 결국 엊그제죠. 네. 14,996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 강한 저항대를 맞고 오늘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봉상 조정이 나오겠구나. 아, 조정이 네. 이제는 나오겠고요.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조정이 얼만큼이요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14,500포인트까지는 500포인트, 14,500선 라인까지는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날이 14,500이라는 그 레인지 값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일봉상 음봉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매수라고는 포지션 값을 드린 것은 단기 구간에서 240분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리고 요 구간이죠. 저는 추세선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라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 라인에서 정고점 라인인 시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라인만 지켜준다면 15분 라인에서 어디냐면은 60분이죠. 60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정고점이죠, 여러분. 요 캔들 값을 지켜준다면 오늘은 분명히 양봉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늘 양봉을 쓴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도 월요일 날 최대한 조심히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방향성이 이게 오늘 매수로 갈 것인지 매도로 갈 것인지 우리가 감을 잡기가 힘든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오전 오후에 미장을 열게 되면 오늘은 음봉이다, 양봉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되거든요. 네. 차트가 내려가니까 매도구나, 차트가 올라가니까 매수구나가 아니라 큰 방향에서 오늘은 큰 방향은 위로 간다, 큰 방향은 내려간다라는 걸 먼저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일봉을 확인하고 일봉에서 지금 현재 음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봉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차트에서 지금 현재 240분이 음봉을 계속 잡고 있다. 그리고 시가 기준을 라인을 보고 있다는 거죠. 현재 60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 시가 라인 언저리까지 21선입니다, 여러분. 파란 선이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에서 현재 내려오고 있는 14,780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받아봐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봤을 때 14,780 라인이 무너진다면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오늘은 일단은 간망 후에 매도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수를 보려 그러면 어떤 조건을 봐야 되겠어요? 최소한 빨간 선을 위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는 자 780 라인에 돌파했던 전 파동에서 돌파했던 요 구간이 지켜줘야 된다는 조건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면 요 모양대로 여러분들이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최소한의 손절값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보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4,780포인트 지지 확인 후 매수하라고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 나아가서 조금 더 시장 얘기에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수님. 자, 오늘
시장은 자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매일 이슈가 큰 게 많았어요. 자, CPI 지수부터 CPI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죠.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그리고 연속해서 자, 파월 의장이 이틀 동안 상하원 연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펙에서 합의를 이뤘다까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많은 혼조를 띄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CPI 지수부터 파월 의장 연설까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자 이번 6월달 CPI 지수가 서프라이즈였죠. 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많이 높게 나왔던 것 근데 같은데요. 제가 저번 달에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 달에 5.0% 나왔을 때 네. 제가 그날은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빠져야 된다고 PPT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방에 대한 준비를 다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CPI 지수 발표도 서프라이즈지만 차트 역시도 그날 시장은 상방으로 굉장히 급상승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는 분명히 전달보다 상회를 할 것이고 상회를 한다 그러면 지수 역시 하락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하락폭을 주고 그걸 다시 다 회복을 하는 자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봤는데 자 이번 달도 모든 사람들이 CPI 지수가 높게 나와도 크게 놀라지 않은 것은 처음에 잠시 깜짝 놀라고 말아버린 거는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이달 역시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냐 보니까 중고차였던 거죠. 중고차. 맞습니다. 중고차가 거의 한 30%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퍼센트가 그래도 꽤 돼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중고차가 작년 그러니까 YOY 전년 대비 45%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아. 그만큼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거예요. 전년 대비 네. 따지면 한 45% 급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네. 저 짧은 생각에 그럴 거면 새 차 사지 중고차 왜 사냐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새 차를 사지 그렇게 크게 급등하고 어차피 이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다들 알잖아요. 네.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인데 다들 알고 있는 그 문제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완화될 거라고 앞으로 한 석 달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아. 한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네. 많은 공급이 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중고차를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우리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하여튼 6월 물가 급등 주범도 중고차였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급망 차질이죠. 그리고 CPI가 이번에도 높게 전년 대비 YOY죠. YOY 전년 대비 올해 또 좀 더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작년 딱 이맘때가 최하였습니다, 여러분. 최하. 오일 가격도 5월달 생각해 보시면 폭락 나와서 0% 갔던 게 5월달이었죠. 제 기억에 5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오일 매매를 저도 했거든요. 짧은 얘기를 해드리면 오일 매매를 해서 오일 가격이 10불 이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끼리 우리끼리 이제 하는 말이 10불 이하면 집 팔아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다들. 아, 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불에 샀어요. 8불에. 풀 매수로 했는데 딱 그거를 이제 계좌 안녕했던 게 딱 3분 걸렸어요. 2분. 2분 만에 계좌 안녕하더라고요.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어머나. 작년입니다. 그걸 잊지를 깜짝 못하는데 놀랐겠네요. 깜짝 놀란 게 아니고 네. 차트가 딱 멈췄죠. 멈추고 나니까 계좌 네. 안녕이었는데 그냥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아. 정말로 이제 마이너스 6가 32불까지 가는 거를 그걸 기록으로 찍어 놓으신 분들도 아직도 계시거든요. 네. 좀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충격.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또 10불까지 끌어올리는데 몇 분 안 걸렸다는 거죠. 8불까지 다시 끌어올리는데 셧다운되고 다시 장 개장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울었죠. 근데 자, 그 당시 기저효과를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5%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 연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가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이제 미 연준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완화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6월 달 와서는 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증가율입니다, 여러분. 그 빨간 줄 치는 거 보면 중고차 및 트럭 해가지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10%, 10.5%까지. 근데 시장도 그렇고 미 연준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다음 달부터 셔티지가 나왔던 게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공급망이 조금 풀릴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내려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 다시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월간 36일 주간 항공물가 증감률입니다, 여러분. 식품 및 에너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같이 전체 지수에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운송 서비스가 해석입니다. 해석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게 딱 두 부류예요. 뭐냐면 인플레이션 리스크 논쟁은 미 연준이 물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속도를 너무 늦추기 때문에 주택가격 버블과 임대료 상승, 서비스 물가 압력이 점진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리스크 역시 크게 반영을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번에 이제 조금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파월 의장이 상원의원에서 엘리베스 워렌이라는 이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네. 이번에 파월 의장하고 이제 연설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저도 잘 몰라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보다 보면 누군지는 알잖아요. 파월 의장이 우리가 누군지 알듯이 연준 의원들이 누구누구 있고 민주당 의원이 대충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이 얘기를 한 게 그거였다는 거죠. 당신들이 너무 돈을 많이 푸니까 주택 문제 버블 생겼고 증시에 자산 버블이 생겼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래 경제는 너가 잘했다 이거야. 인정을 한다는 거죠. 경제 문제는 너가 잘했는데 해결했다. 근데 돈 푸는 거 너가 잘못했다. 너 이거 어떻게 할래는 거죠. 그래갖고 네.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집은 거죠. 연임하겠어? 파월 의장이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거는 이슈를 네. 보면은 딱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장님 다음에 연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번 인플레이션은 나도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요겁니다, 여러분. 주택 가격 급등과 임대료 상승, 서비스 물가 압력. 그러나 반대로 또 얘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다른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는 특히 낮게 나왔고 이번 주에. 그죠?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압력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점을 가지고 좀 급하게 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뭘로 점점 바뀌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거의 다 보면 8월달 잭슨홀에서 모든 합의를 이루고 9월달 늦어도 9월달에는 발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달 CPI 지수 나오고 파월 의장 연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채금리 5년물 국채금리가 0.5bp가 빠졌어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을 더 늦출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더 늦춰줄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월가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나라 이제 신한이나 이렇게 네. 이쪽에 채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각들은 지금 올 이제 9월달에 테이퍼에 대한 언급이 발표치를 할 것이고 늦어도 올해는 테이퍼를 할 거라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늦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늦어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또한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현재 이거예요. 중국 생산자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그 중고차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 문제도 조금 있으면 풀릴 것이고 그렇다면 CPI 지수는 낮아질 거라는 거죠.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요즘 이제 다시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 정도는 이제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도 시장 읽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왓서님께서 앞서 또 중고차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분간 이제 새로운 자동차 수급이 원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당장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번 달부터 여러분 좋아집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점차 석 달 동안 좋아질 겁니다라는 전망이죠. 그게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 네. 오늘 보통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 아파트 하나 짓는데 일주일 만에 짓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1년 이상 2년 걸립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만. 네. 근데 가이드 라인은 조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 문제는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 이거 쉽게 생각하면 반도체도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만 만드는 공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들지 않는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당선되고 꺼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실 건데 포토존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할 때 첫 회의가 요만한 반도체 하나 들고 나왔던 거예요. 네. 기억나죠?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올해는 뭐니 해도 반도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논점을 벗어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증시하시는 분들이 네. 올 초에 카카오냐 삼성이냐를 봤단 말이에요. 카카오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삼성에다 투자를 네이버에 해야 우리 해외 선물이라 제가 증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하나 딱 들고 나온 요 사진 하나 보고 어디로 갔다? 삼성에다가 탁 들어갔더니 네. 지금 다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삼성에 투자를 했더니 이건 채권이야 뭐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알다시피 나는 가만 앉아 있는데 네.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네. 그쪽에 투자하셨던 분들 생각하면 그리고 뭐 집을 조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가만 앉아서 우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삼성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좀 쏘가리를 하고 있죠. 뭐 계속 안 움직이니까. 자, 그렇듯이 올해는 반도체 수급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부터가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만드는데도 시간 기계 있잖아요. 네. 주위에서 기계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닌데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는 석 달 안에 완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알다시피 델타가 나오기 전에 백신을 맞으면서 미국에서 뭘 준비했냐면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급이 좀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래는 여름 되면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 수급이 되게 많아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8월 달에 사실은. 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7월 달 8월 때는 중고차 시장의 시장 가격이 좀 올라가요. 9월 달부터 떨어져요. 추석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름 시즌에 이렇게 시즌에 올라가는 올라가고 거군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뭐 서울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추석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위해서 중고차 사러 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좀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었어요. 네. 그런 문제로 해서 좀 올라갔던 게 여름 지나고 이제 8월 달 지나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CPI 지수도 같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도 조금 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심을 그쪽으로 좀 쏟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의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물론 좋게 나올 수는 없겠죠 아직은. 근데 다음 달 한 번 더 지켜본다는 것이고 네. 미 연준에서도 지금 이제 딱 결론은 그거잖아요. 미 연준에서 하는 말이 일단 다음 달 지켜봅시다. 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서프라이즈인데 한 달 더 인정을 지켜볼 거다. 했죠. 네. 고용률 다음 달 고용률 지켜볼 것이고 다음 달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지켜봅시다 하고 이제 물러난 거란 말이에요. 말을. 네. 그래서 우리도 다음 달에 자 7월 달 24일, 20일 정도
되면 아마 FOMC 회의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이죠. 그러니까 네. 20일경 되면 FOMC 회의에서 회의록이 이제 또 공개되면서 8월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 우리가 또 이제 유출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크게 지금 현재 기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달 CPI도 중고차 가격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솔직히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음. 그걸 알면 파월 의장이 어저께 연설에서 그렇게 많이 뽑히진 않았겠죠. 우리끼리 표현하는 달달 뽑혔잖아요. 다들 네. 달달 뽑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원 상원이었잖아요. 네. 하원 연설은 하원 의원들은 돈을 풀 때 쉽게 표현하자면 돈을 풀 때 이제 그 푸는 거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상원 의원들은 틀려요. 연임부터 해서 네. 힘이 더 세잖아요. 연임부터 해서 모든 채권을 모든 정책에 대한 도장을 찍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달달달 뽑힌 이유가 파월 의장이 이제 곧 임기가 끝나요. 그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 달 파월 의장도 다음 달 나쁘게 나올 거다, 좀 떨어질 거다라고 알았으면 덜 뽑겠듯이 다음 달에 조금 덜 나온다는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어째 보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다음 달에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YOY는 작년 대비잖아요. 작년 7월이면 네. 다시 좀 상승세로 탁 올라갔거든요.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만하게 다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중고차 가격은 유지될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크대요. 다들 전망치는 다음 달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다음 달에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기저 효과라는 건 작년 대비잖아요. 그렇죠. MOM은 저번 달 대비고, 네. 저번 달 대비가 아닌 작년 대비 5.4%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작년 대비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네. 중고차 가격이 올해 지금 세다는 것은 기저 효과를 분명히 받치고 있다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수급이 아예 없었어요. 네. 다들 난리 났다 하고 있는데 누가 차를 사러 갔어? 있는 차도 팔 그쵸. 상황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 다음 달에는 저는 솔직히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으나 YOY 작년 대비했을 때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